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들의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JS물산의 엄정욱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 시간 엄정욱이라는 사람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엄정욱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JS물산의 엄정욱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S물산 대표이사인 엄정욱입니다. 네, 먼저 JS물산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 보시면 네. 망양 휴게소라고 알죠.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그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양 휴게소. 여러 가지 아마 휴게소 하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휴게소가 단지 화장실을 처음에는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고 이런 사업을 좀 처음에 구성하신 이유는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이제 고속버스가 왔다 갔다 할 때 얘기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처음 만드는 휴게소가 서울 대전 간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망양 휴게소가 첫 번째 휴게소입니다. 아하. 그때는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고속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안내양이 사탕도 좀 주고 홍보를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 승무원처럼 이렇게 안내도 잘해주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추억이 있던 것입니다. 고속도로라는 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최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의 물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휴게소에 오게 되면 우선 첫째는 쉬어가는 곳입니다. 우선 운전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어가면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또는 이제 화장실 가서 용면도 보면서 이런 음악도 듣고 이런 곳으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명품 휴게소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화장실 같은 데도 새롭게 해서 세계적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외국에도 이런 휴게소가 있습니까? 예, 물론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고속도로에 보면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데도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크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화장실 또는 이제 스낵바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태리 같은 곳에는 가보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화려한 건 아니지만 의류 같은 것도 좀 사다 놓고 또는 사갈 수 있고 또는 입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하다고 보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고속도로를 운영하면서 직접 고속도로 운영하는 도로공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는 물 같은 걸 직접 제조해서 우리 같으면 한국도로공사 이름으로 이렇게 판매도 해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게 휴게소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시면 뭐 망양 휴게소 워낙 많이 알지만 휴게소마다 요즘에 각각의 특색 있는 음식들도 많이 뭐 지도같이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 새로운 메뉴를 또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휴게소 하면은 우선 간식거리를 생각합니다. 옛날 핫도그, 이제 소세지, 또는 핫바, 오리 맛강정, 뭐 닭강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래도 많이 찾아가는 게 사람들이 찾고 드시는 것은 옛날 소세지 또는 핫도그 이런 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동이라든가 라면 등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간식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전을 하고 이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지 않도록 좀 뭔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오리고기를 가지고 저희 망양휴게소에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블랙버거라고 그래서 오리고기로 패티를 만들어서 햄버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제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먹게 되면 저희가 이제 1998년도부터 이제 중국의 란창고차라는 그 보이차 회사와 같이 연결해서 그 천년된 나무에서 나오는 보이차 잎을 숙성시켜서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수입해가지고 음료수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차도 보면 다이어트에 좋고 네. 또 여성들이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뻐지려면 사실 피부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보이차 음료수를 개발해서 버거와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망약유괴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새롭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패티 하면 소고기로만 만든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오리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도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 제가 딸이 이제 UCLA를 다닐 때 제가 미국에 가서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햄버거를 많이 먹는데 예. 몸이 좀 비만하고 굉장히 뚱뚱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성인병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게 예를 들자면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 패티가 품질이 좋지 않는 패티를 쓰거나 또는 닭고기 패티 같은 걸 쓰다 보면 네. 콜라하고 먹고 또는 이제 감자, 튀김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꾸 비만해지고 혈관이 막히고 성인병이 생기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건강한 음식을 개발해서 정말 이 오리라는 게 우리 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인 건 맞는데 먹을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햄버거로 개발했고 또 이걸 후라이드로 개발해서 치킨처럼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게 또는 많이 먹더라도 이게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제가 착안을 했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킨을, 즉 닭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건강에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오리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시장 자체가 치킨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물론 치킨을 먹어본 사람들은 오리에 대해서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을 받기가 어렵고요. 네. 지금 저희가 오리를 먹어봤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국에서 뭐 흘러내려오는 베이징덕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훈제오리 또는 오리 로스 뭐 이런 것 등에서 이제 통해서 좀 일부는 먹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족해서 치킨이 우리나라에 이제 먹는 숫자가 한 7억 한 5천만 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당 7마리 이상을 먹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또 수출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치킨은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치킨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K푸드 또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오히려 서양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제 월드컵이 생기면서 치맥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치킨이 늘어나죠. 또 그 치킨을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약 한 뭐 100여 개 이상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큰 브랜드들도 지금 보면은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면 어차피 치킨은 치킨이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 오리를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시장에 한번 개발해 볼까 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개발했는데 오리는 좀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첫째는 오리가 특유의 잡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 예를 들자면 뭐 양이라든가 염소 같은 경우에도 네. 냄새가 나서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걸 저희가 냄새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오리가 닭은 1.1kg 정도 되는데 네. 그다음에 저희 오리는 한 2.2kg 됩니다. 크죠. 크죠. 네. 크고 또 이 큰 거를 튀기려다 보니까 불포화지성이라는 기름이 있어서 침투가 잘 안 되고 튀김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생각한 게 튀김기를 개발해 보자. 이제 새롭게. 튀김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오리가 또 잘 탑니다. 기름이 불포화지성이 있어가지고 타고 또 잘 튀겨지지가 않고 그래서 초음파라는 걸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초음파 인덕션 초음파 기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가 쭉 미세하게 오리를 이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튀겨서 줘서 맛있게 있고 또 육즙이 살아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튀김기와 염지제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구정에 저희가 고객들에게 고향 가는 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이걸 드시고 뭐 과연 어떤 게 맛있는지. 그래서 이제 한 300개 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시식을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리가 닭보다 좋다는 것은 우선 불포화지성 기름이 오히려 자체 내에서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 닭보다 고소한 맛이 많고 두 번째는 좀 부드럽게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과 오리가 같이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치킨 덕킹이라는 걸 제가 이름을 줘놨어요. 네. 이 치킨도 먹고 오리도 먹고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반반 치킨 반반 오리. 네. 우리 중국집에다가 짜장면을 시켜놓고 먹다 보면 짬뽕 생각이 나듯이 그러면 짬짜면이라고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고 싶다. 그래서 닭과 치킨과 오리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예 공격적으로 저희가 치킨과 오리를 같이 소비자들이 드실 수 있고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제가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치킨이 잘 되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내 기술을 조금 더해서 팔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치킨 말고 안 간 길이지만 오리를 갈 거야 라고 마음먹는 계기는 뭐였습니까? 그 계기는 이제 치킨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계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치킨 시장끼리 너무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크게 보았을 때 저희는 전 세계 시장에 우리 치킨이 나가서 한국의 K푸드를 알리고 싶은데 거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킨을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고 콜라를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되고 어떤 학부모들은 그 자기 자녀들에게 콜라 같은 것은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물론 콜라를 꼭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식음료가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음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잘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다 보면 오히려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음식을 좀 더 개발해야 되는데 우선 어떻게 보면 우선 맛있고 우선 입맛에 땡기는 음식을 먹다 보면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오리 고기 패티로 만든 버거 이걸 이제 블랙버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좀 일부 진출을 해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지금 기술진들이 나가서 있다가 지금 철수를 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베트남에 나가게 되면 베트남도 이제 오리 사육을 많이 합니다. 유기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큰 저수지 같은데 또는 이런 데서 이제 방사해가지고 키운 오리들을 그거를 요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어린이 건강에 위한
간식용도 저희가 개발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오리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계속해 오셨는데 보니까 앞서서 튀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개발을 해 오셨단 말이죠. 뭐 특허까지 다 출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허 출원이나 이것까지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추진력이 되게 필요한 일인데 원래 그런 추진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생긴 겁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개발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0년도에는 제가 독일에 가서 네. 자동차 에어백을 개발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여왔고 또 들여와서 에어백을 의무화도 뭐 시켜봤는데 그때 이제 IMF가 와가지고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시기도 잘 만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잘 돼서 뭐 우리가 이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산업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건강에 오래 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프지 않고. 누구나 다 가족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젊었을 땐 잘 모르겠지만은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꾸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뭐 이제 샐러드도 먹고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교수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우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 눈앞에 가까이서 우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리고기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추진력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튀김기 얘기도 아까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근데 튀김기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튀김기요? 우선 가스를 가지고 세계 전체가 이제 그 튀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가스는 이제 우선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가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지만은 전기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좀 아무래도 좀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가스를 쓰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겠지만은 전기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환경적인 문제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우선 인덕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가스를 못 쓰게 합니다. 전기로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레스토랑 같은 것을 허가를 받게 되면 오래 걸립니다. 우리 한국은 뭐 가볍게 금방금방 허가가 나오지만은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식당 하나를 이제 준비해서 한다 하더라도 뭐 1개월씩 이상 걸려가는 그런 입장이고 또 거기에 과연 가스를 쓸 거냐 전기를 쓸 거냐 근데 선진국에 가보면 거의 다 전기입니다. 인덕션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이제 튀김기를 어떻게 보면 전기로 인덕션으로 개발해서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보고 전 이제 튀김기 예를 치킨이라든가 돈가스라든가 이런 튀김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대체할 목적으로 인덕션 후라이드 초음파를 넣어서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튀김기도 개발을 직접 하시고 뭐 오리 요리도 다양하게 개발하시고 하다 보면 뭐 연구소 같은 것도 만드셨어요? 물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사회에 보면 치킨 연구소가 있고 치킨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네. 비사의 경우에 네. 그 치킨 대학을 가보니까 그 치킨 대학은 가맹점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래서 숙박을 하면서 기술 지도를 해가지고 가맹점을 내줍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우리 뭐 기흥주개소 안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또는 필요한 것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킨은 한계가 있는 거고 오리는 오리의 한계가 있는데 오리에 대해서는 저희만큼 연구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S그룹에 이런 푸드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턱이 높은 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리가 질겨가지고 튀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튀겨서 국민들에게 보급을 해주면 특히 요즘 조리 독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리 농가에서도 아마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특히 오리 농가는 오리를 많이 키워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마켓에 훈제 오리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오리 프라이드가 개발이 돼서 치킨처럼 먹을 수 있다면 시장이 상당히 밝을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 푸드, K푸드에서 오리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이라든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오리고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중국은 특히 더 아주 좋아하죠. 그죠. 북경오리는 유명하니까 또. 네네. 그래서 그 오리를 상품화해서 전 세계인들이 즐겨 먹고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염지 얘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염지도 보통 합니까? 그럼요. 요즘 이제 염지라는 것은 이제 후라이드 이제 튀김용에서 보면 이게 싱겁다 보면 사실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염지를 제가 개발해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 입맛에 맞게 개발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 입맛에 맞게 염지를 개발하고 양념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치킨과 밥을 같이 먹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네네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도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해먹는 게 없어요. 사먹기 많이 의식입니다. 네. 우리 한국만이 유독히 집에서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주방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또 식생활을 맞춰서 제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같이 그쪽에 전문 회사들하고 식품 회사들하고 같이 해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국가별로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연구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연구소면 어떤 분들이 연구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 우선 이제 전문가들이죠. 네. 박사분도 계시고 교수분들도 계시는데 우선은 오리는 제가 처음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치킨 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모셔서 저희 연구원 원장으로 모셨고 또 한 분은 경기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식품연구 쪽인데 그분도 저희 회사에 모셔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 전문 분야에 이제 식음료 쪽이지만은 그래도 치킨 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리 쪽으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지가 한 5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그쪽에 이제 오리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아주 높은 분들도 있지만은 밑에 실무자급들도 좀 많이 영입을 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휴게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블랙버거도 파시고 또 이제 치킨 더킹 또 얘기가 나오는데 휴게소라는 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간식거리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좀 큰 휴게소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저희 휴게소에는 하루에 3만 명에서 한 4만 명이 내장객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중에 한 4만 명 정도는 화장실은 다 가는 거고. 그렇죠. 그중에 3만 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음식을 좋아하냐면 이제 간식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순서가 옛날 핫도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떡이라고. 소세지하고 떡 얇은 거. 예, 그렇습니다. 아주 최고 중요한 상품이 돼버렸어요. 소떡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핫바. 그럼 옛날에는 이런 오징어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징어 구이 같은 거. 맥반석 구이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사람들 입맛이 바뀌면서 자동차에서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부대찌개를 굉장히 선호했는데 요즘은 건강식이라고 그래서 부대찌개를 잘 안 먹습니다. 그럼 많이 뭘 먹냐? 뭐 북어 황태국 또는 콩나물 국밥 뭐 이런 정도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소세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거의 다 수입해 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소세지를 제가 보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휴게소가 202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전국에. 네. 202개 휴게소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옛날 핫도그, 그다음에 뭐 소떡, 그다음에 이제 핫바, 소세지, 감자튀김, 그다음에 이제 햄버거, 그다음에 라면, 우동,
호두과자 순으로 이렇게 매출이 좀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보니까 이런 간식거리를 저희가 국민들이 와서 자주 접하게 되고 또 만나서 먹다 보면 입과 입으로 홍보가 되어서 결국은 오리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오리 후라이드는 지금까지 먹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치킨하고 오리하고 같이 시켜서 어린 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직 오리고기를 못 먹어봤으니까 치킨을 먹을 것이고 저희같이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오리를 먹다 보면 뭐가 더 맛있겠느냐 물어본다면 거기서 아마 갈림길이 아마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그래서 치킨 더킹이라는 이제 상표를 제가 만든 거고 또 이것도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치킨 시장을 조사를 합니다. 네. 과연 베트남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이 치킨 시장을 저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아직 가맹점이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보면은 치킨을 먹긴 먹는데 우리가 이제 닭의 종류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종개닭이라고 그래서 알을 낳아가지고 유정란을 낳아서 이제 살난 게 알만 낳는 닭을 낳는 계란을 낳는 닭이 있고 또는 육개닭. 저희가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해서 지금 후라이드로 먹고 있는 치킨들은 육개닭이라고 합니다. 그 닭은 우리 한 달 정도 키워서 30일 정도 사육을 하죠. 키우게 되면 그게 이제 1.1kg 정도 나갑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발골을 하고 양념해서 후라이드로 하게 되면 한 500-600g 정도 되겠죠. 이걸 이제 국민들이 먹는 건데 결국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종개닭이 또 종개닭이 있습니다. 계속 종개닭만 나와서 낳는 닭. 그렇게 해서 닭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료값이 비싸니까 닭을 많이 안 키우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만은 그냥 우리나라 토종닭처럼 닭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만 3개월도 키우고 6개월도 키우고 1년짜리 닭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닭이 질겨서 못 먹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옛날에 압력밥솥에다가 뭐 인삼도 좀 넣고 생강도 좀 넣고 냄새 안 나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압력밥솥으로 삶아서 먹는 게 이제 우리 닭의 요리였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베트남에 가지고 들어가서 튀김으로 바꾸는 겁니다. 후라이드로. 근데 그분들은 날씨가 그 나라에서는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차갑게 먹어요. 저건 또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계 정도? 그래서 그 닭을 차갑게 먹으려다 보니까 저는 입맛이 안 맞고, 좀 삶아서 먹을 때는 좀 뜨겁게 해서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그런 맛이 안 나고. 그래서, 자, 이걸 베트남 사람들 입맛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홍보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다가 홍보 대행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있고, 거기에 우리 본부장도 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들을 베트남에서 필요한 거, 또 한국에서 필요한 거, 또 한국에서 개발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이제 베트남에 나가서 연구를 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작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2002년도 월드컵처럼 그런 치킨 문화가 커지고 축구가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베트남과 태국에 특히 스즈킥법 같은 것은 막 전 인구들이 다 해서 그날은 행사하듯이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치킨 시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또 후라이드 사업도 저희가 좀 처음으로 좀 시작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10,000개 정도 가맹점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그 가맹점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편의점 반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배달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